궁금한 게 많아 와이 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 와이 와이쌤과 함께 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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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안녕하세요. 조영선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어떤 기계장치, 그리고 어떤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세 동물이 보이죠? 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요 돌고래는 바다의 왕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사자는 육지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각 분야의 그 지역의 왕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아주 커다란 날개로 아주 높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발톱,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서 먼 곳에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 같은 경우는 바다를 마음껏 누비고 다니면서, 그리고 동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생명력과 그런 전투력도 가지고 있죠. 사자는 말할 것도 없죠. 강력한 이빨과 발톱으로 먹이를 한번 잡으면 놓칠 줄 모르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의 이런 능력이 어떻게 느껴져요? 인간도 똑같이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엔 이들은 초능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와, 너무 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돌고래와 같이 돌고래는 사실 아가미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폐활량, 한번 호흡을 하면은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바다를 누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돌고래 같은 폐활량이 있다면은 진짜 수영을 못해도 괜찮겠죠. 잠수를 해가지고 막 그 바닷속 세상을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자는 강력한 이빨, 그리고 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 같은 경우 옷을 입지 않고 야외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같은 경우는 이 그 털 하나로 사계절을 다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갖지 못한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동물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동물들이 인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들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능력,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뛰어난 1.4kg의 소우주라고 불리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인간의 뇌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른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어서 도구를 만들어서 하늘도 날 수 있고 바다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동물도 인간을 대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뛰어난 능력은 사실 날개도 아니고 폐활량도 아니고 강력한 이빨도 아닌 바로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뇌에 대해 탐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 뇌를 활용해서, 이 뇌가 가진 이 능력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지능이란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지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존재들은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것들을 잘 보면요. 자, 이 로봇 청소기, 그리고 AI 스피커, 그리고 AI 세탁기, 그리고 AI 선풍기, 그리고 AI 장난감입니다. 근데 우리가 AI라 불리는 제품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약간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 청소기 같은 경우도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지를 찾아다니며 지저분한 곳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죠. 그 모습이 마치 생각을 가진 그런 존재 같다는 겁니다. AI 스피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 물어보면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세탁기 같은 경우는 어떤 날씨에 따라서 이 빨래를 하는 방법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래 어떤 세탁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세제 양이나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선풍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맞춰준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AI 장난감 같은 경우는 예전 장난감은 그냥 태엽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건전지 넣어놓으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했는데 이 AI 장난감은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알아듣고 반응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건 아닌데 살아있는 존재, 생각이 있는 존재와 비슷하다 해서 우리가 AI 인공지능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발전에 가장 중요한 1등 공신이 바로 컴퓨터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아나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선생님도 게임을 엄청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게임은 장애물을 부수면서 이렇게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인데요. 재밌어 보여요. 선생님도 이런 게임을 많이 해봤고 재밌었지만 이 게임은 오래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한번 내가 깨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고정되어 있고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게임을 보면은 이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적들이 반응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감난 반응을 하게 만들려면 이 적들이 똑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AI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 AI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인공지능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란 그냥 어떤 행동을 할 때 순서예요, 순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라면을 끓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냄비에 물을 먼저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물부터 끓여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 끓는가를 보고 나서 면과 스프를 넣고 그리고 라면이 완성된다 라는 이런 순서를 쭉 적어 놓은 건데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사람은 그 순서를 머릿속으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라고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하고 냄비에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이 끓는가 끓지 않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물을 끓여요. 그리고 물이 끓는가 금방 끓지 않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물이 끓을 거예요. 그러면 면과 스프를 넣고 라면 완성인데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 면과 스프를 넣고 바로 라면 완성이 아니지 3분이나 5분을 기다려야지 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3분, 5분 기다리는 게 없다면은 덜 익은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류를 찾아내서 그 순서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자, 처음에 알고리즘은 이렇게 복잡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초기의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언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준이 높이 올라온 프로그래머가 아니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블록 코딩 같은 걸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블록 코딩은 아주 짧죠. 짧은 블록 코딩이지만 이 로봇 청소기의 핵심 알고리즘이에요. 자, 클릭을 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큼 움직이기, 무한히 10만큼 움직이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벽에 닿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벽에 닿았다면 50만큼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뒤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뒤로 움직이고 다시 180도 돌고 45도 돌아라. 그리고 다시 10만큼 무한 반복하면은 얘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럼 부딪히면 다시 뒤로 빠져서 180도 돌고 45도 돌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막 부딪히다 보면은 결국 청소가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줬지만 지금은 막 센서 그리고 기억 능력을 많이 첨부를 해줘서 굉장히 똑똑해졌죠. 한번 청소한 데는 지나가지 않고 그리고 장애물도 피해 다니고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점점 발달된 알고리즘을 추가시켜 준 거죠. 자, 이렇게 AI가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사건이 있는데요. 체스 챔피언을 이긴 딥블루, 이게 19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딥블루는 체스를 두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여기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 세계 체스 챔피언 자리를 내려오자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체스 챔피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 둘의 대결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카스파로프가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도 인간 챔피언인데 챔피언을 이기긴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겼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 카스파로프는 좀 인정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이 딥블루와 나는 불공평하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피곤도 느끼고 또 시간 제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딥블루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럼 졌으면 졌다고 하지 라고 좀 카스파로프가 신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두뇌를 이길 정도의 AI면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인간보다 더 높아져서 나중에는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든 겁니다. 그때 모라벡이라는 이 과학자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아이콘들을 보면요,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 여러분한테 흉내 내보라고 하면은 하기 어려운 일들일까요?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일까요? 해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요리하고 이렇게 아이돌 보고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이 인간이 하는 일들을 따라해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렇게 사람이 풀기 힘든 그런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인간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인간 옆에서 인간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바라는데, 아니 계산만 잘해봤자 그냥 뛰어난 계산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에 모라벡의 말을 듣고 나서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그렇게 그다지 쓸모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그냥 성능 좋은 계산기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한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의 천재 바둑기사라고 불리는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겁니다. 그것도 4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예전에 체스 챔피언도 인공지능한테 졌는데 그보다 훨씬 발달한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과학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이 알파고와 그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딥블루 같은 경우는 그저 체스만을 두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저 학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잘 보면요. 자, 이 화면을 보면요. 아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기의 모습을 왜 보여줬냐면, 자, 여러분 1살이나 2살 때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 어린 2살짜리, 3살짜리 여러분에게 3 곱하기 7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못하는 아이 잘못일까요? 물어본 선생님 잘못일까요? 당연히 물어본 선생님이 잘못이죠. 당연히 2살, 1살 우리 친구들은 배우질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3 곱하기 7을 물어보면 20일이라고 다 대답을 하잖아요.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왜 몰랐는데 지금은 잘 알게 되냐?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파고도 인간 아이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물어봅니다. 이 동물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알파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알려줍니다. 아, 이거는 고양이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하면 알파고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고양이랑 좀 닮은, 귀가 좀 닮았죠. 이 강아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알파고가 고양이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고양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야 이것은 강아지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강아지입니다 해요. 그러면 또 이 강아지와 닮은 고양이를 또 보여주면 막 헷갈리고 틀리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계속 사진과 그걸 보여주면서 그 틀리고 맞았고를 얘기를 해주면은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한 1000장의 사진을 보고 외우라고 하면 그 하루 종일 그 1000장의 사진을 외울 수 있겠어요? 인간은 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알파고는 1000장이 뭡니까? 10,000장, 100,000장, 100,000장도 지치지 않고 계속 입력하는데 우리 인간은 한번 배운 것을 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한번 배운 거, 입력된 거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배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핀볼이라는 게임인데 공을 쳐서 벽돌에다 부딪히면 그 벽돌이 깨져요. 그래서 그 벽돌을 모두 깨트리면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 이 게임을 처음 알파고가 할 때는 잘 못해요. 하나 깨고 막 공을 자꾸 떨어뜨려요. 왜냐면은 알파고는 이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알파고를 이제 제작한 팀에서 이 알파고한테 이 정도만 알려줍니다. 자, 너는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 최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죠. 일단 벽돌을 깨니까 점수가 오르고 그리고 공을 떨어뜨리니까 내 생명이 줄어들어. 그러면 최대한 공을 떨어뜨리지 말고 벽돌을 깨트려야 되겠구나를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4시간 동안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냐면 와,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죠. 막 깨트리는데 공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요. 컴퓨터니까 인간보다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 개발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4시간 정도 더 놔둬볼까 하고 놔뒀더니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알파고가 최대한 빨리 깨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렇게 측면, 이 구석을 깨트려서 공을 집어넣으면 아주 빨리 벽돌이 깨진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뭐 좋아하는 유튜버들, 게임 유튜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버들이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저만의 어떤 공략을 알려줄게요. 이러는 경우 많이 봤죠. 그런 것처럼 이 알파고도 자신만의 게임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마치 인간같이 말이죠. 그러니 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딥블루가 아무리 똑똑해져 봐야 체스 잘 두는 프로그램으로 끝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알파고는 뭘 배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된 겁니다. 와, 정말 이러면 인간의 지식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와이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